드디어 공민왕 생의 마지막 해인 1374년이 밝았습니다. 옛날의 배는 기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돛을 달아 바람을 이용하면서도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하는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풍랑이 심하면 사고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갈 때 해로보다 안전한 육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로가 요동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나하추로 열받은 홍무제가 요동으로 들어가는 육로를 막아버렸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 공민왕은 신년 하례 사신들을 보낼 때 육로로 조공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홍무제가 이를 수용한 모양입니다. 고려에서 9월에 말 300피를 요동으로 보냅니다. 이때 육로로 조공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문을 홍무제에게 보냅니다. 왜구의 침입이 계속 극성을 떨어 3월에는 경상도를 침범해서 병선 40척을 파괴합니다. 사망자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민왕은 최영을 경상, 전라, 양광도 도순문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사은 김송명이 이끄는 사헌부에서 반대합니다. 전편에서 나왔듯 최영이 지난해에 도순찰사로 근무하는 동안 육도를 떠들썩하게 들쑤셔 놓았다고 흠을 잡는 겁니다. 기록입니다. 헌사에서 아뢰기를 최영이 일찍이 도순찰사가 되었을 때 육도가 소란스럽고 동요하게 되었으니 다시 순문으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최영은 울면서 왕에게 호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왔으나 이와 같은 비방을 듣기에 이르렀으니 청하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은 비록 최영을 올바르다고 여겼음에도 오히려 도당과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결론은 공민왕이 사헌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의 인사에서는 이인임을 파면합니다. 대신 염제신을 문하시중에 임명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한꺼번에 핵심 권력자 두 사람이 잠시 주저앉습니다. 공민왕이 두 사람을 은근히 견제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영의 체면 칠해는 해줍니다. 기록입니다. 최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사은 김송명을 파직시켰고 지평 최원유를 연안부사로 좌천시켰으며 문화평리 유연으로 하여금 대사헌을 겸직하게 하였고 개성부사 전록생을 최영 대신 경상도 도순문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최영에게 진충분 의선위 좌명정난공신의 칭호를 하사했다. 4월 13일에 홍무제의 명을 받은 사신 인밀과 채빈이 고려에 도착합니다. 기록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황제가 인밀과 채빈을 파견하며 이르기를 지금 대군이 원정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고려국은 이미 원시절부터 말 2만에서 3만 피를 탐나에 두고 사육했으니 지금은 필시 많이 번식했을 것이다. 고려 국왕을 설득해 좋은 말 2,000피를 보내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한방언을 탐나로 보내어 말을 가져오도록 했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직후인 1273년 6월 원은 제주도에 탐나 총감부를 설치해서 직할했습니다. 그러다가 1276년에는 탐나에 목마장을 건설해서 원나라의 목자들을 파견했습니다. 목자들은 원나라에서 끌고 온 말들을 목마장에서 기른 것이죠. 고려는 탐나를 반환해달라고 원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1294년에 원은 고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고려는 탐나를 제주도로 고치고 목사를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대신 말은 원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원을 몰아낸 홍무제가 제주도의 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명이 원을 대신했으므로 원에게 보내는 말을 명에게 보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부터 2년 전에 명의 사신 유경원이 말을 받으려고 고려해 왔습니다. 제주도에 먼저 상륙한 유경원이 권세를 믿고 원나라 출신의 목자들에게 고압적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목자들이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 유경원과 고려의 관리와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30회에서 이 사건이 제주도 비극의 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오개남도 300명의 군사를 잃고 혼자 도망치다시피 해서 겨우 육지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더 악화하지는 않았지만 고려와 제주도가 서로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밀과 채빈이 이번에는 2,000마리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민왕은 홍무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기록에서처럼 한 방언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왜구의 지속적인 침범은 여전합니다. 왜구의 출몰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공민왕은 5월 1일에 이인임을 다시 불러 동서강 도통사로 임명해 성천부에 머물게 합니다. 성천부는 지금의 경기도 개풍군입니다. 5월만 해도 왜구의 침입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릉, 경주, 울주, 삼척 등 전방위로 쳐들어와 전국이 몸살을 앓습니다. 6월 초에 엉뚱한 일이 벌어져 이인임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기록입니다. 도당에서 인밀과 채빈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생이 채빈의 관모에 꽂은 꽃이 가지런하지 않았으므로 채빈이 크게 노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시중 염제신을 광주로 유배 보내었다. 채빈은 기생이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것에 노하여 말을 달려 장차 돌아가려고 하였다. 왕이 김흥경으로 하여금 쫓아가게 하니 금교역에 이르러 위로하고 설득하여 돌아왔다. 이때 객사에서의 대접이 매우 후하여 창구가 이 때문에 텅 비게 되었으므로 각 관사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연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채빈은 성품이 횡포하고 거칠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꾸짖는 것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시중 이하의 여러 재상들이 모두 능욕을 당하였다. 명나라 사신들의 갑질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질도 갑질이지만 사신 한번 접대에 창고가 텅 빌 정도였으니 나라 살림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공민왕은 염제신에게 사신을 잘못 접대한 책임을 지워 경기도 광주로 유배 보내는 선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사실 염제신이 일찍이 원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장사성이 난을 일으켰을 때 공민왕이 2,000여 명의 고려 군사들을 파견해서 원나라를 도왔습니다. 염제신이 금방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도 고려 장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염제신이 친원적이어서 채빈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이를 눈치채고 염제신을 물러나게 했다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공민왕은 염제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단행합니다. 수상격인 문화시중의 경복흥을, 부수상격인 수문화시중의 이인임을 임명합니다. 경복흥은 경천흥이 개명한 이름입니다. 경복흥은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평을 받은 동시에 줏대가 없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태평성대에는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살벌한 정치판에서 이런 성격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품계는 경복흥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 현안을 다룰 때 술수에 능한 이인임이 경복흥을 쉽게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염제신이 물러남으로써 이인임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채빈이 이인임에게 간접적인 행운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이번 인사가 없었다면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공민왕 사후 명덕태후와 경복흥은 나이 어린 강령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우왕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죠. 영전공사는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폭우로 비가 세자 공민왕이 노하여 책임자인 한방신과 노진을 하옥해서 장영에 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7월 12일 한방은이 제주도에 도착해 목자들에게 말을 요구합니다. 기록입니다. 한방은이 제주에 이르렀다. 합적, 석진리 필사, 초고독 불화, 관음보 등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감히 세조 황제께서 놓아 기르시던 말을 명예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다만 말 300필만을 보내었다. 인밀 등이 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제주의 말이 2000이란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황제께서 반드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오늘 왕께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대답할 말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제주를 정벌할 것을 의논하고 문화찬성사 최영 등에게 명하여 가서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원의 목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제주도 사람들과 서로 동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원나라 출신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세조 황제께서 놓아 기르시던 말을 명예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목에서 그들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어쨌든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면야 2000마리도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은 300마리였습니다. 2000과 300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더불어 공민왕의 수명도 다 되어 갑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